고대 페르시아의 땅 이란으로 떠난 성취가 좋다. 페르시아 제국의 문을 연 첫 수도 파사르가다에 이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자 성경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궁과 무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더욱이 이곳은 고레스 왕이 70년간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의미 있는 장소라는 사실. 그 생생한 성경 속 이야기를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페르세폴리스를 보고 이제 북쪽으로 1시간 남짓 달려서 이제는 실제 페르시아 제국을 연 이제 고레스 왕의 첫 수도, 그의 왕궁과 특히 무엇보다도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러 가는데요. 야, 이래서 고대 페르시아의 이 수도가 이 지역이었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요. 한쪽에서는 이 밀을 추수하고 한쪽에서는 벼를 심고 이 벼농사, 이 쌀농사와 밀농사, 그리고 정말 많은 이 농업의 땅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페르세폴리스에서 북쪽 80km 지점에 있는 파상가데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바로 이 파상가데가 고레스 대왕의 수도입니다. 그의 아들 다리우스는 이 수도를 수사로 정하고, 다리우스 왕이 바로 그 고레스 왕이 닦아놓은 터 위에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죠. 자, 우리는 이제 페르세폴리스에서 북쪽 80km 지점에 고레스 왕의 수도였던 파상가데, 그곳에서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를 보고 이 고레스 왕의 파사르가데까지 가는 이 길은 정말 달려볼 만한 그런 길이고요. 또 이제 시라즈에서 테헤란으로 가는 기차도 이 길을 따라가고, 무엇보다도 이 길을 끝까지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세상의 절반을 주고도 안 바꾼다는 이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가 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이제 거의 이제 파사르가데에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서 이제 정말 이곳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을 연 첫 수도 이제 왔고요. 예, 뭐 저 멀리 벌써 이제 고레스 왕의 무덤이 보이고, 아직까지 이제 특히 무엇보다 20여 년 동안 유엔의 경제 봉쇄를 당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명맥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아주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과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종합으로 팔고. 자, 드디어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을 시작한 고레스 왕의 무덤, 지금 파상가데르는 이 사실 고레스 왕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수도를 이건 파상가데르에서 수사로 옮긴 거죠. 네, 정말 들었으면서 위험 있게 맞이하는, 네. 야, 드디어 우리가 여보 고레스 왕의 무덤을 왔어요. 네, 제가 헤로도토스의 그 책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읽었는데 그 유명한 고레스의 무덤에 와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후의 그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맞다 갔나요? 일단 그가 그렇지, 그가 페르시아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인 고레스 왕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레스 왕이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그 유명한 고레스 대왕이죠. 2500년 전에 위대했던 이제 고레스 왕을 만납니다. 야, 정말 이게 2500년이 지나도록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지혜로웠대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무덤이라고 하면 아랍 사람들이 와서 이걸 그냥 돕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무덤의 이름을 Mother of Prophet Muhammad, 그러니까 이 모하메드 엄마의 무덤이라고 이것을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와서 감히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도 무하메드의 이 엄마의 무덤이라니까 감히 파괴하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레스 왕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을 해방시킨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도 끝내 이곳에 와서 파괴시키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하는 그러한 장소이고요. 그렇죠. 예. 정말 웅장하게 남아있고 저 무덤 저 뒤쪽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도시죠. 지금 우리는 이 고레스 왕의 무덤 옆에 있지만 사실은 이 전 지역이 이 페르시아 제국 초기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기둥이 하나 보이는데 저곳이 고레스 왕의 왕궁이었다 그럽니다. 왕궁. 또 하나 불행한 일은 이 무하메드 그 예언자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곳에 모스크를 져야 되잖아요. 그때 모스크를 지으면서 고레스 왕의 왕궁이었던 저 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스크를 지었고 또 후에 저 끝에 이 카라반의 요새를 만들면서 역시 고레스 왕의 왕궁에 이 돌들을 가져갔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역사적인 한번 이쪽 보시죠. 와, 정말 거대한 왕궁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 워낙 머니까 코끼리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우리가 잡았습니다. 네, 마지막 열차 코끼리를 타고 우리가 성지가 좋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아니 타임 오버됐대요. 시간이 끝났대요. 그렇지. 운행 시간이 끝났는데 그 페이를 더 할 수 있냐? 그 얼마 하냐 그랬더니 10불 달래요. 아 오케이 고! 페르시아 제국 대탐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때그때의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낯선 땅 이란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끼리 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거대한 지역입니다. 정말 이곳 이 파사가르데 고레스 왕의 즉 페르시아 제국의 첫 수도였던 이곳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고레스 왕의 왕궁을 볼 수 있다는 것, 적어도 고레스 왕이 먹고 자고 살았던 대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왕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려서 70년 만에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린 고레스 왕의 왕궁이 저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실제 했던 페르시아의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의 수도 파사르가데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 요것이 이제 곧 우리가 둘러보게 될 이 2500년 이후 계속해서 이 여러 건물들이 지어지고 들어서면서 이렇게 한번 쭉 앞뒤로 본 다음에 이 코끼리 차의 양해를 구하고 한번 내려봤습니다. 파사가데르에는 실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수도고요. 지금 이곳에는 고레스 왕의 3개의 왕궁이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먹고 자고 거했던 개인 왕궁이고, 저쪽에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는 곳은 이제 외국 사신을 맞이한다든지 공적 업무를 할 때 이제 사용하던 왕궁이 저렇게 있는데, 야,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의 왕궁을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 정말 한국교회 또 성지가 좋다 애청자들 분들께 정말 제가 멋진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요것이 실제 했던 고레스 왕의 왕궁, 실제 이곳에서 생활을 했던
곳이고요. 예, 일부만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생하게 고레스 왕의 현장을 봅니다. 그 위대한 고레스 대왕의 개인 궁입니다. 고레스 왕 하게 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는 나의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70년간 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킨, 그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칙령을 공포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화려했던 대단했던 궁의 모습은 많이 없어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정원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파사가드리의 고레스 왕의 정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아주 유명하지만은 공중정원보다도 더 일찍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정원이 고레스 대왕의 궁에 있었고, 바로 이곳이 2500년 전에 이 정원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초기의 발굴 직후의 이제 모습인데요. 특히 중동 땅은 뜨겁고 건조하고 물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원의 역사는 또 하나의 건축의 장르를 이룰 정도로 고대 페르시아와 바벨론 땅, 이 메소포타미아의 정원의 역사만 또 이렇게 연구한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레스 대왕의 궁의 앞 정원을 정말 화려하게 꾸몄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 성지가 좋다 팀이 결국은 이란에 왔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많은 두려움과 기도 가운데 드디어 이란에 이렇게 들어왔고, 이란 최남단의 이 페르세폴리스까지는 오지만 고레스 대왕의 그의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했던 이곳 수도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감회가 어떠세요? 이영란 PD. 놀랍죠. 그리스나 로마보다도 더 앞섰던 그 문명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왕을 아련하고 만나는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20여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짓기 위해서 이 많은 이 건축 자재들을 허물고 갖다가 모스크를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곳에 오니까 고레스 대왕의 그 느낌이 빡 옵니다. 특히 파사르가데는 물이 많은 지역이라 그럽니다. 또 대평원이 있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수도로 정했다고 하지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보기 위해서 저쪽에 개인 궁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와서 4개의 문 중에서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이제 공식 접견을 하고 또 다시 개인 궁으로 가던 길이 아마 이 문 같아요. 적어도 고레스 왕이 들어가고 나갔던 문. 역사는 살아있고, 특히 이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곳 페르시아 땅에서 보는 생생한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동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은 역사다. 정말 거대했던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고대의 대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던 그 스토리, 이야기들이 이렇게 실제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지를 방문하고 또 성지를 그 방문한 현장에서 받는 아주 그 역사의 믿음의 현장이죠. 자, 정말 이 고대 페르시아 땅에
우리가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엄마 이란에 와 있어요. 엄마 얘기 안 하고 왔네요. 네,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마음 졸이며 준비한 끝에 이렇게 이란을 들어와서 생생하게 우리가 C채널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예, 마침 이곳에 현장학습으로 온 또 이란의 고등학생들, 네, 역사의 현장이고 특히 이곳 나오게 되면 작지만 선물 가게에서 또 페르시아 땅의 여러 유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잠시 이렇게 휴식에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선물 가게가 중요한 것이 이곳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형상화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했던 아이템 한두 개를 가져가 보는 것도 이게 또 역사 탐방의 참 묘미 있고 우리가 이제 각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보면서 생생한 성경의 역사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나와 보니까 이제 조랑말이 있어요. 타봐야겠죠? 이게 이제 말과 나귀의 중간 단계에서 온 이제 막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오기 시작하면서 이곳에도 이제 이 관광 산업이 조금씩 마치 고레스 왕이 된 것처럼 고레스 왕의 땅에 드디어 왔다. 이제 그의 후계자 다리우스 왕이 만든 수산궁으로 갑니다. 네, 오늘날 이란 땅에는 이제 페르세폴리스와 수산궁과 하마단, 앙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끝. 예, 이란 너무 커요. 예. 근데 이게 훈련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곳을 자꾸 피하고. 그래서 순간 이거 너무 일찍 잘못한다 했는데 결국은 무사히 이렇게 하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훈련이 덜 된 거를 가지고 미리 장사를 했나 봐. 떨어질 뻔했어요. 땡큐. 야.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숙소인 시라즈로 돌아오고 있고요. 돌아오면서 보는 이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파사르가데와 페르세폴리스에 보시죠. 이게 벼농사를 짓는 곳이고요. 그 옆에서는 또 밀농사를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씨와 물이 풍부하니까 한쪽에서는 씨를 뿌리고 한쪽에서는 모를 내고 또 한쪽에서는 추수를 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땅. 그래서 이 고대 페르시아의 이 힘은 이 농업의 현장에 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수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년 넘게 세계 유엔의 경제 봉쇄를 당하면서도 버티잖아요. 시라즈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비옥해요, 땅이. 그래서 아마 고레스 왕이 자기의 첫 수도를 이 파산가르데 그리고 이 페르세폴리스 이 인근을 자기의 수도로 삼은 겁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보시죠. 정말 이 끝도 없이 드넓은 땅에 이렇게 많은 밀을 재배하고 또 조금 옆에서는 쌀을 재배해요. 쌀. 아니 어떻게 이 중동 땅에서 쌀을 재배할까?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란에는 쌀도 재배하고 밀도 재배하고, 이 보시죠. 정말 아주 토실토실한 정말 옥토를 가진 땅이 이란 남부 시라즈입니다. 과일도 많고, 그러니까 산악지대도 많고 사막지대도 있지만 이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풍요로운 대평원 농지를 이루고 있고요. 네, 또 한쪽이 보시죠. 분명히 모를 내고 있는데 바로 그 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밀을 추수를 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땅인지 이 추수하는 기계도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고, 다시 또 이제 수확한 밀을 이제 부려놓고
다시 또 이제 밀을 또 추수라 가지요. 정말 이곳이 페르시아의 땅이면서도 또 하나 엘람의 땅이잖아요. 엘람. 고대의 메데 지방과 함께 엘람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네, 평생을 농사를 지어온 오리지널 페르시아인 파르시, 페르시아의 후예들. 페르시아의 후예들, 바로 또 엘람 땅. 평생을 농사를 지어온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아주 순진하고, 네, 페르시아의 농사 짓는 분들 얼굴에서 오랜 연륜이 느껴집니다. 순수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되게 순수합니다. 땅을 일구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이 엘람의 땅, 페르시아 땅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없다면 이렇게 황무한 원공키가 자라는 땅이기도 하고요. 벼야, 벼. 그러니까 옆에서는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이렇게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 그러니까 이 물이 많으니까 벼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날씨가 뜨겁고 건조하니까 저렇게 대단위적으로 밀을 심어서 밀을 추수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첫 수도를 이곳 이 파산가데르와 페르스폴리스 시라즈 이 인근을 자기 제국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참 놀라운 대조입니다. 벼를 심고 바로 옆에서는 밀을 추수하고, 예. 야. 네, 아직 이 모내기나 이런 수준은 기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대한 땅들을 개간을 하면서, 그래서 이란에는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석유의 발견으로 정말 에너지가 풍부한 땅, 바로 아케메네 왕조의 시작이었던 페르시아의 땅 수도입니다.